오은 시인이 시인으로 제가 뭐 소개를 해드렸고 당연히 시인이시지만 시만 쓰시는 건 또 아닙니다. 아까 칼럼도 뭐 쓰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작년 9월에 여러 작가들과 함께 앵솔로지 작품집을 묶으셨어요. 네. 혼자서는 무섭지만이라는 네. 제목의 책인데 부제가 코로나 시대 일상의 작가들입니다. 오은 시인이 모여서 먹는 것 같은 이라는 네. 일종의 짧은 이야기를 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아니라 이야기를 썼구나 하면서 저는 관심 깊게 봤는데 여기에는 W라는 주인공이 인물이 있죠.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을 그려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작품을 쓰게 되셨는지. 제가 일상에서는 산책을 많이 하고 뭐 집 근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상상해서 글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 관찰은 비단 오프라인에서만 행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도 관찰이 가능한데 SNS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관찰이 될 수 있고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아 지금 트렌드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일종의 관찰인데 제가 어느 날 신문 기사를 쭉 읽다가 어떤 기사를 발견했냐면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회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회식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어떤 중소기업의 한 부서의 이야기가 기사로 실린 걸 봤어요. 아 이제는 이렇게 회식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가져다주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됐죠. 그러니까 모든 텍스트는 나 자신으로 와서 그냥 읽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좀 맺히게 할 때 저는 좀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사가 저한테는 그런 기사였던 거죠. 그래서 혼자 먹으면 장점이라는 것은 내가 메뉴를 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 앞에 두고 먹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맥주나 뭐 소주 같은 술을 마실 수 있지만 나 혼자 집에 있으니까 탄산수를 마실 수도 있고 커피나 탄산 음료를 마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식에서 잘 안 먹게 되는 와인 같은 것도 한 잔 곁들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런 가능성이 있는 장이기도 하겠구나. 단점은 또 뭘까?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얼굴은 보지만 그래서 반갑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손을 맞잡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좀 많이 줄어들잖아요. 게다가 말을 하다 보면 오디오가 겹치게 되면 사실 오프라인 자리에서는 내가 집중하고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도 온라인에서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말들이 쏟아져 나오면 내가 어떤 이야기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아 그런 또 불편함이 있겠구나 라고 해서 W라는 인물을 만들고 이야기를 구상해서 썼는데 실제로 각주도 많이 달았어요. 왜냐면 제가 참고한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을 링크를 걸어가지고 이제 같이 썼던 글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 W가 사내 메신저에 접속하는 네.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야, 메신저에 접속했을 때 편안함이 느껴진다. 좋은 직장에 다니나 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집에만 너무 오래 있으니까 우리 연결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만남을 생각하지만 요즘 온라인에서 많은 것들이 행해지고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하게 되면서 그것도 일종의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고 집콕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그립고 사람의 어떤 목소리나 채취 같은 것들이 그리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사내 메신저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뭔가 연결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져다 주고 거기서 오는 어떤 충만함 같은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그 부장의 제안인데 네. 보통 이제 메신저에는 뒤에 상태 맞아요. 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직책만 적어두지 말고 최소한 어떻게 지내는지 좀 표기를 해두자 이런 제안이 있는데 뭐 예컨대 남주희 대리, 홈트 5일차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이제 회사에서는 뭐 일만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사담을 나눌 여지가 있잖아요. 점심시간 같은데 또 동료랑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요새 뭔 일 있어? 뭐 어떤 고민이 있어? 어떻게 살고 있어? 뭐 어떤 취미가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업무만 하다 보면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적어도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면은 우리가 예전만큼 아주 친밀한 관계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이 사람이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구나를 일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이사가 제안을 한 것이죠. 네. 이 W의 본명은 우형욱 과장입니다. 어떻게 메신저 상태 메시지가 나와 있냐면 주중에는 적신호, 주말에는 청신호. 아,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주말에는 연애를 좀 하니까 청신호란 얘기인데. 그 뭐 소개팅을 하고 이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W가.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는 어쨌든 집에서 일을 해야 되고 주말에는 이제 사람을 만나러 이제 갈 수 있으니까
적신호, 성신호처럼 뭔가 스스로는 아마 W라는 사람은 재치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문장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근데 아쉽게도 뭐 상대방도 지금 해외 출장이고 네. 또 해외 출장을 갔다 오면 2주간 자가격리를 맞아요. 겪어야 되고 그래서 자주 못 만나는 네. 그런 또 상황도 여기 언급이 되고요. 그래서 W는 이제 외로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존재라는 것은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외로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외로움이 붉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냥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쉴 때라거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둘러싸여 있지만 뭔가 내가 여기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 느낌?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 이런 게 이제 생길 때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W라는 신문기사를 또 보다가 마치 이제 오은과 비슷한 거죠. 신문기사를 통해서 관찰을 시도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코로나 블루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고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현장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를 깨닫는 또 장면이 나오는 거죠. 네, 여기 보면 국민 20%가 외롭다라는 문장을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라고 네. 쓰고 있는데 이게 실제 2019년 한국의 사회지표라는 네. 통계에서 인용을 한 것이고 그럼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이후로는 훨씬 그 통계는 아마 더 수치가 높아지지 올라갔겠죠.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마 2021년에는 당연히 더 높아졌을 거고 이게 예전에는 외롭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원인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네가 아직 싱글이어서 그래. 뭐 네가 아직 사회생활에 너무 치여서 개인 시간을 갖지 못해서 그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코로나19라는 뭔가 전 세계적인 현상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도 생겼고 지금의 나의 우울함이 코로나 블루 뒤에 숨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코로나 블루가 있겠죠. 근데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우울한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것인데 이것을 달성할 수 없어서 우울한가? 아니면 정말 근원적인 외로움인가?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지표를 이용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이 W가 외출도 합니다. 네. 지금 하루에 많은 일을 하는데 전 직장 동료 H를 만나게 되는데 잘 지냈어? 뭐 이렇게 네. 인사를 나누지만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표정을 잘 알 수 없는 네. 답답함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심경도 잠깐 토로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글을 오래 썼다면 조금 다르게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스크를 낀 지 꽤 오래됐잖아요. 끼고 있어도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떤 표정 짓고 있는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니까 여기 눈에 약간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면 다 눈꼬리 옆에 주름이 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웃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처음 쓸 때는 그런 어떤 추리력 같은 것을 발휘할 여지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W가 전 직장 동료인 H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라고 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마스크 덕분에 내 표정을 들킬 염려가 덜어지기도 했다. 맞아요. 네. 이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좀 불편한 자리에 있으면 표정이 확 바뀌어서 사람들을 좀 곤란하게 하거나 스스로가 어떤 좀 안 좋은 처지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연에 좀 방지될 수 있는 어떤 요소도 마스크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마스크 하면은 강도가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어떤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외출을 할 때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어떤 것이 됐잖아요. 마치 옷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속성들을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뭐 전 세계에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건 저 역시 어떤 뉴스에서 본 겁니다만 마스크 때문에 상대방에게 가졌던 호감이 네. 마스크를 벗으면서 깨지게 됐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불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마스크 미인이 있군요. 예, 마스크 그리고 미인이. 마스크를 끼게 되면 상대적으로 얼굴의 절반이 가려지니까 왠지 내가 좀 더 예뻐 보이고 잘생겨진 듯한 느낌? 이런 걸 받는다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끼고 또 이제 편의점에 가서 이제 어른만 살 수 있는 뭐 술이나 담배 같은 것을 구입할 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신분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마스크의 힘이 또 그런 것도 발휘가 되는 것이죠. 젊게 보이는 것도 가능하고 뭔가 가리면서 스스로를 좀 보여주지 않으면서 나를 어느 정도 포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저도 마스크를 쓰면서 약간 밖에 나갈 때는 그냥 마스크 쓰는 게 편하다라는 느낌을 간혹 받을 때가 있으니까 네. 제가 뭐 얼굴이 전혀 안 알려진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들 속에서 약간 그냥 익명의 상태로 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뭔가
왠지 맨 얼굴이면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뭐도 꾸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스크를 하면 이른바 외모 노동에 지장되는 그 노력이 좀 줄어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편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외모 노동을 하게 되면, 꾸밈 노동을 하게 되면 마스크에다 또 묻어나잖아요. 그럼 사실 이게 더 찝찝하고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꾸밈 노동에 많이 좀 노출되어 있던 분들에게는 이 마스크 사용이 호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코로나 시대의 서사와 서정의 자리인데 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은 시인님께서는 서정의 대표 주자로 나오셨으니까 지금 시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뿐만 아니라 시의 자리는 늘 직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쓰이기 전에 가장 설레고 어떤 것을 완성하기 전에 뭔가 두근거림이 극대화되잖아요. 이미 어떤 일이 터지고 나면 그때 흥분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도 시의 자리는 그 코로나19가 끝나기 직전에 지금 가 있지 않을까. 그 직전에서 물론 환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난 뭐 2년 동안의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회한에 잠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시기에 내가 놓쳤던 것들 때문에 미련을 담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앞을 생각하면서 기대를 품을 수도 있겠죠. 그때 어떤 모든 감정들이 좀 뭉뚱그려져 있는 것이 직전이라는 생각에서 지금 시의 자리는 직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의 자리는 직전이다. 야,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딱 그 시인다운 대답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안 되는데. 네, 어딘가에 정확하게 있다기보다는 네, 그런 항상 채울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두는 것. 제가 아까 한 발 늦게 도착하거나 한 발 앞서 간다라고 제 소개 때도 썼지만 그런 것 같아요. 네. 약간의 타이밍이 어긋나는 상황에 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예지하는 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네. 뭐 지나간 것들을 돌이켜보는 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딱 이 시간에 이 공간에 딱 들어맞는다기보다는 약간의 편차를 두고 시차를 두고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게 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일종의 시차의 발생, 또 함께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시의 자리를 또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고요. 오늘 코로나 시대 서사와 서정의 자리라는 이 콘셉트로 첫 번째 시간 오은 시인과 함께 꾸려봤는데요.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이라는 거는 설레기도 하지만 첫 단추를 잘 꿰야 뒤에 이제 오실 분들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은 진행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답하는 경우가 예전보다는 많이 없는데요. 허위 평론가께서 워낙 또 촘촘하게 준비를 잘 해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또 앞에 읽었던 것들을 꺼내셔서 대화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싶고요. 함께해서 영광이었어요.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서사와 서정의 자리, 오늘은 오은 시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오은 시인님께 랜선으로 여러분 박수를 보내시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